이 가산세까지 내도 납부할 세금은 230만원입니다. 복식장부로 했을 때는 400만원. 만약에 복식장부를 안 하고 간편장부로 하면 500만원. 그죠? 그 500만원이 200만원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근데 오늘 영상만 보고 홈택스에서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없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이 영상에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제가 2019년에 정리를 해서 한 6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는데 이게 올해 2025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사업자분들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 중에서 사업소득 입력하는 부분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부분만 이렇게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자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영상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데는 4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명드릴 복식장부예요. 그래서 오늘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이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4가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혹시 나는 이론 같은 건 궁금하지 않고 그냥 홈택스에서 하는 것만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목차 남겨놓을 테니까 이 뒷부분에 홈택스 신고하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일단 종합소득세라는 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제가 이 위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이거 잠깐 복습을 하면은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구한다. 과세표준에다가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거기에서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데 근데 이 전체적인 과정은 앞에 영상 하나로 다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요 부분, 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게 조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왜 복잡하냐면 사업소득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계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소득이 발생되면 그냥 그걸로 소득이 확정되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월급을 2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 소득은 200만원인 거죠. 연금을 50만원 받았다. 그러면 내 연금 소득은 50만원인 거고 이자를 10만원 받았다. 그러면 내 이자 소득은 10만원인 거잖아요. 근데 사업소득은 어때요? 오늘 1000만원을 팔았다. 그러면 번 돈이 얼마예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내가 이 1000만원을 팔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 사업소득, 그러니까 순수익이죠. 순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총수익금액 빼기 필요경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총수익금액이라는 용어랑 필요경비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익금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들어온 돈입니다.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 예를 들면 매출액이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부지원금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받는 거. 세액공제가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수익금액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액은 들어온 돈이고요.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거예요. 필요경비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쓴 돈, 뭐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등등등 사업에 쓴 돈은 다 필요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 빼기 나간 돈 이건데 소득세법에서는 이거를 총수익금액 그리고 필요경비 이렇게 2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소득을 계산하려면 1년 동안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쓴 돈이 얼마인지 다 더하면 되는데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하죠. 장부가 필요합니다. 장부라는 게 몇 월 며칠 날 얼마 팔았고 몇 월 며칠 날 얼마 썼고 이걸 쭉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적은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들어온 돈을 다 더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나간 돈을 다 더하면 그게 총수익금액 그리고 필요경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빼면은 그게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를 그냥 공책에다가 써가지고 국세청에 내면은 그거 국세청이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랑 복식장부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사실 원래는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영세한 사업자들은 간편장부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업자가 장부를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국세청이 이 장부를 대신 써줄 수도 없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추계신고. 추계신고는 추정해서 계산하는 신고예요.
추정해요. 뭘 추정하냐면 필요 경비를 추정합니다. 필요 경비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일단 총 수익 금액은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을 하면 손님들이 신용카드도 긁고 현금 영수증도 끊고 이러니까 매출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필요 경비를 잡는데 이 필요 경비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순 경비율, 두 번째는 기준 경비율. 근데 오늘은 장부로 신고할 거니까 장부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장부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 장부에다가 내역을 다 써가지고 그 장부를 신고할 때 다 내는 거냐? 이걸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장부는 간편장부랑 복식장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간편장부부터 보면은 간편장부로 신고한다는 거는 이 두 장의 서류를 내는 거예요. 왼쪽에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그리고 오른쪽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이 두 장의 서류인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전혀 어려운 거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장부를 쓰는 이유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들어온 돈을 다 구하고 그 다음에 나간 돈을 다 구해가지고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서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구하려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하는 건데 근데 대신에 들어온 돈을 구하고 나간 돈을 구할 때 항목별로 구하는 거예요. 항목별로. 예를 들면 사업장으로 들어온 수익 금액 중에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매출액 외에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기타 이렇게 구분해서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수익금액 합계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들어온 돈이 다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쓴 돈 중에 뭐 예를 들면 급여가 얼마인지 임차료가 얼마인지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차량 유지비가 얼마인지, 광고 선전비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런 거 해당되는 거 다 항목별로 적은 다음에 이걸 다 합치면 이제 필요경비 합계가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수익금액 합계에서 이 밑에 있는 필요경비 합계를 빼면 그게 바로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그러면 이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는 더 쉬워요. 이 서류에는 이 위에다가 총수익금액이 얼마인지 적어주면 돼요. 이 왼쪽에서 다 계산했잖아요. 그리고 밑에 필요경비 에는 왼쪽에서 정리한 필요경비 합계액을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는 그 차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소득금액. 이렇게 해서 이 두 장의 서류로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제출하는 게 간편장부 신고입니다.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은 되게 쉬운데 막상 1년치 장부를 이렇게 정리하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엑셀로 이 장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장부에다가 그냥 이렇게 쓰면은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얼마 팔았고 몇 월 며칠에 얼마 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건 다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간편장부 계정 과목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각 거래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매출액인지 소모품비인지 차량 유지비인지 운반비인지 뭐 이런 거를 써주기만 하면 그러면 이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랑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계정 과목에 매출액이랑 기타 수익금액이라고 쓴 거는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금액 합계액은 6,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장부는 제가 2020년에 실제로 저희 사업장에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사용했던 장부예요. 그리고 이 밑에 필요경비도 계정 과목을 입력하면 각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필요경비 합계액이 4,100만 원. 그래서 사업소득은 6,800만 원에서 4,100만 원을 뺀 2,600만 원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예. 간편장부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복식장부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복식장부는 일단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손익계산서는 사실 방금 봤던 그 간편장부의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도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국세청에서 대충 만든 손익계산서인 거고 요거는 표준 손익계산서예요.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이 계정 과목이 좀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서는 수익금액의 계정 과목이 몇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죠. 보여드릴까요? 수익금액의 계정 과목은 이렇게 매출액이랑 기타 이렇게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이 복식장부의 수익금액 계정 과목은 되게 많습니다. 요게 다 복식장부의 수익금액 계정 과목이에요. 매출액에도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공사 수입, 분양 수입, 임대 수입 등등등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에도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외환 차익 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는 더 많아요. 여기 주황색이 전부 다 필요경비입니다. 근데 지금 계정 과목만 다른 거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파란색에서 그러니까 수익금액에서 요 주황색 그러니까 필요경비 요거를 빼면은 그게 뭐다? 그게 사업소득이다. 근데 여기서는 사업소득이라고 안 하고 당기순손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죠. 사업소득이나 당기순손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식장부로 신고할 때는 요 손익계산서를 내는 건데 그럼 이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만드냐? 이것도 이제 아까 엑셀에다가 이렇게 장부를 써서 간편장부는 제가 여기다가 계정 과목을 써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식장부는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여기 오른쪽에다가 차변, 대변 해가지고 이 각 거래를 다 두 개로 쪼개가지고 쓰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거는 공부를 조금은 하셔야죠. 공부 조금만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의 표준 손익계산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여기 보면은 매출액이 아까랑 똑같이 6,800만 원이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 62만 원. 아까랑 똑같죠.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일단 판매비와 관리비, 환관비라고 하죠. 그게 4,1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은 없어요. 그래서 수익금액에서 이 필요경비를 다 빼면은 당기순손익은 2,600만 원. 아까 그 간편장부랑 똑같죠?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장부에서 계정 과목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거라서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식장부는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근데 복식장부는 손익계산서 말고 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는 들어온 돈하고 나간 돈을 보여주는 거고, 재무상태표에서는 그 사업장의 자산, 자본, 부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오늘은 복식장부로 신고할 때는 요런 서류를 내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표준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만드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부에서 계정 과목만 잘 쓰면 이렇게 다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실제로 제가 2020년에 복식장부로 신고했던 저희 사업장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홈택스에서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근데 이렇게 장부로 신고하려면 일단 장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부를 먼저 쓰셔야 되고, 사실 장부로 신고하는 거는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장부만 준비돼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일단 장부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장부는 저희 카페 총정리에 여기 회계 1번 여기에 첨부를 해놨고, 장부 쓰는 방법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간편장부 쓰실 분들은 요거 영상 하나 보시면, 요게 한 15분 정도 될 거예요. 요거 하나 보시면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되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장부 쓰실 분들은 공부를 조금 해야 돼요. 계정 과목이 뭔지, 회계의 8요소가 뭔지, 분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요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요 왼쪽에 1번, 2번 영상 두 개를 보시고, 특히 2번 영상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데,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오른쪽에 3번, 4번 영상의 예시를 보면서 좀 따라해 보시면서 써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부는 회계 1번에 첨부를 해놨고요. 저희 사업장의 장부는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이건 제가 2020년 장부까지 올려놨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저희 무인카페 장부도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볼게요. 이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밑에 있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다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밑에 있는 영상에서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신고 유형하고, 두 번째는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수익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고에 주로 사용할 사업장은 요 사업장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2023년 10월 달에 오픈해서 작년 1년 동안은 풀로 운영한 무인 카페고요. 이 무인 카페의 작년 1년 동안의 매출은 7,990만 원이고,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게 114만 원 정도 돼서 요 두 개를 합친 총 수익 금액은 8,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의 총 수익 금액은 8,100만 원 정도인데, 이 필요경비 계산을 단순경비율로도 해보고, 기준경비율로도 해보고, 간편장부로도 해보고, 복식장부로도 해보고, 이렇게 다 해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복식장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위에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여기 맨 왼쪽 위에 종합소득세 신고 요거 누르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일반 신고로 하기로 했죠? 네, 일반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일반 신고 누르고 정기 신고, 그리고 여기서 기본 정보 입력하고 작성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사업소득 입력하게 해서, 이제 메뉴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요건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우리 사업장을 입력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불러와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 카페고, 부동산 임대업 아니고 동업 아니고,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복식부기는 자기조정이라 그랬죠. 자기조정 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자기조정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 세금을 깎아주는 게 이제 세액공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는데 얼마를 깎아주냐면 산출세액의 20%를 깎아줘요. 뒤에서 그것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게 지금은 기장의무를 간편장부 대상자로 하고 복식장부로 신고해서 이따가 세액공제 받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동사업자 아니고 해당 없고 저장하기. 저는 원래 외부조정 대상자라서 이제 뜨는 것 같고, 예 누르고. 자, 그러면 왼쪽에 메뉴에 조정신고라는 게 들어왔죠. 이 조정신고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눌러보면은 복식부기는 이 밑에 입력해야 될 서류가 많아요. 조정계산서, 총수익금액 명세서,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계산서, 표준 합계잔액 시산표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우선 조정 계산서는 지금 사업장이 하나니까 여기 하나 있는 거고,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는 거 중에서 입력할 거 여기 입력 수정 누르면 됩니다. 여기 눌러서 이 밑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일단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이 있죠. 요거 입력하시면 돼요.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고 할게요. 지금 조정계산서고 요 사업장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은 여기 52681,506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총수익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 이런 게 있고, 필요경비 산입 및 총수익금액 불산입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지금 조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세무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를 썼잖아요. 이렇게 장부를 썼는데 장부는 실제로 우리가 거래한 걸 다 쓴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세법에 안 맞는 게 있으면 세무 조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용 승용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얘가 5천만 원짜리야.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씩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를 해. 회계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장부에다가 감가상각비 1,000만 원 이렇게 해놨어. 근데 이게 업무용 승용차 규제 대상이야.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가 1년에 8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장부에는 1,000만 원으로 비용 처리 해놨는데 세법에서는 800만 원까지만 해준다 그러니까 이 경비를 200만 원 빼야죠. 근데 경비를 200만 원 빼면 어떻게 돼요? 당기순손익이 200만 원 늘어나죠. 왜냐면 당기순손익은,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수익금액 빼기 필요경비니까. 그래서 경비가 줄어들수록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부에는 경비로 넣었는데, 회계적으로는 넣었는데 세무적으로 빼야 될 게 있으면 여기서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용 승용차 규제 대상 차량인데 장부에다가 감가상각비로 1,0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은 200만 원은 필요경비 불산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200만 원을 쓰면 이제 소득이 원래 5,200이었는데 5,40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더할 게 있으면 더하고 뺄 게 있으면 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이 세법에 맞게 장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장부를 세법에 맞게 쓰면 뭐 여기 쓸 건 없을 거예요. 여기도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하면 이제 경비에서 빼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경비 처리 못해서 2월 된 게 있으면 또 여기다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여기 세무대리인 정보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만 입력하고 등록하기 확인,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작성 완료. 예. 그 다음에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는 여기서 이제 총수익금액을 쓰는 건데, 일단 요 사업장 요거 하나 있죠. 여기서 입력 수정 누른 다음에 이제 밑에다 쓰는 건데, 우리 총수익금액은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매출액하고 또 세액공제랑 막 이것저것 들어온 거, 이게 8,1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금액을 업종별로 쓰라는 거예요. 업종. 그러니까 사업자 하나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억이 그러면 한 5억은 뭐 A라는 업종에서, 그 다음에 한 3억은 B라는 업종에서, 한 2억은 C라는 업종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업자의 업종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금액을 쓰는데, 우리 총수익 금액이 얼마였냐면 여기 신고도움 서비스를 보면 여기 부가가치세 업종별 수익금액 있죠. 여기에 79955639 요거예요. 요거 장부로 보면 지금 매출액이 79955639 그리고 영업외 수익이 1143365 요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업종별 수익금액이니까 요거 쓰는 겁니다. 79955639. 근데 이거 쓰는데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5번, 6번, 7번에 나눠서 쓰게 돼 있고요. 그 합계액이 여기 들어가는데 5번은 뭐냐면 내수 국내 생산품, 그러니까 국내에서 매출인데 국내 생산품으로 국내 매출한 거. 그 다음에 내수 수입 상품은 국내 매출인데 수입 상품으로 국내에서 매출난 거. 그 다음에 수출은 이제 수출한 거. 저는 이게 799555639 이게 전부 다 국내에서 매출이 일어난 거니까 7995639를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7995639 그러면은 개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업종이 다른 게 있으면 여기다가 또 업종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총수익 금액을 쓰는데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일반에다가 이 신고도움 서비스에 이 금액을 쓰면 되죠. 이것도 799555639 쓰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요 위에 입력한 업종별 수익 금액하고 부가세 신고했을 때 그 과세표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다르면 안 되는데 뭔가 부가세 신고 때 잘못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조정한 금액하고 이 위에 금액이 맞아야 다음으로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작성 완료. 그러면은 이제 표준 재무상태표로 넘어갑니다. 여기부터는 그냥 준비된 장부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제가 엑셀의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화면을 나눠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정신고, 복식부기, 사업장 정보가 위에 있고 여기에 이제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면 밑에 있을 텐데 저는 사업장이 하나니까 요거 옆으로 넘겨가지고 입력 수정하면은 요 사업장에 이제 입력하는 거고요. 밑에 표준 재무상태
재무상태표 입력하는데 여기 보면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온 재무상태표에서 금액이 있는 코드 번호만 찾아서 쓰시면 돼요. 지금 3번에 7,400만원 있죠. 3번에 74797,366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에 870493, 그 다음에 쭉 내려서 29번은 있는데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로 가서 이제 41번에 51150,000 이렇게, 그 다음에 기계장치 13082,850, 그 다음에 기타 1번에 3357273 여기까지 됐고 68번 2451238, 그 다음에 68번 2451238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88번하고 89번도 넣어야 됩니다. 이 두 개. 그래서 88번은 88125,238, 그 다음에 당기순손익은 5281506. 이렇게 하면 지금 자본 총계가 140806743, 140806743. 1 차이 나는 거는 이제 원단위 절사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거니까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 및 자본 총계 143257982, 143257982 똑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올려서 여기 자산 총계도 보면은요, 자산 총계 143257982, 143257982 요거 맞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부채 및 자본 총계 제가 등록 안 눌러가지고. 네, 부채 및 자본 총계도 똑같죠. 네, 그러면 재무상태표 입력 다 됐고요. 내려가서 작성 완료, 이동.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인데요, 똑같습니다. 네, 여기 입력할 거 버튼 눌러가지고 이 밑에다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화면을 나눌게요. 자, 여기도 코드 번호가 있어서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여기 2번에 1번은 입력되는 거 아니니까 2번에 799555639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고 12번, 그죠? 12번에 16763 977이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도 자동일 거고 21번도 자동이고 28번에 14855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보험료 605940, 그 다음에 13번 654310,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462만원,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42번 277758 하면은 35000, 17번 128788.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51번은 2814130. 장부를 쓰는 게 조금 공부가 필요하고 입력하는 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72번 써야죠. 1143365, 98번 2900. 이렇게 하면은 당기순손익이 52681,506, 52681,506. 이거 숫자 맞으니까 다 맞게 입력했을 거예요. 등록하기 누르면 이제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됐죠. 매출액은 7,900만원, 당기순이익 5,200만원. 네, 그러면 손익계산서까지 했고요. 이 원가명세서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원가명세서는 저는 안 써도 돼요. 이거 제가 국세청에 문의를 해서 답변 받은 거에서는 표준 원가명세서는 제조, 광업, 채석업, 건설업 및 임가공업 등의 원가 계산이 필요한 업종이 작성 대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조 원가, 공사 원가, 분양 원가, 기타 원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직접 하시려면 원가 관리를 또 회계 장부로 해야 되니까 저희 자모장부에서 재고 관리는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앞에 오시면은 밑에 회계 여기 재고 관리 방법 요거 보고 재고 관리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표준 원가 명세서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합계잔액 시산표 요것도 우리 장부에서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밑에 합계잔액 시산표가 있으니까 요거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요것도 이렇게 화면을 쪼개서 볼게요. 우선 맨 위에 사업장이 지금 하나 있죠. 여기서 입력 수정 누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코드 번호는 없는데 이 계정 과목 순서가 완전히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 장부에서 요 숫자가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일단 당좌자산의 기타, 여기다가 요 가운데 두 줄 것만 입력하면 요 양쪽 거는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10544567974 이렇게. 그러면은 요 양쪽 끝에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또 값이 있는 거 비유동자산인데 여기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고, 입력해야 되는 게 이제 요거죠. 구축물, 유형자산의 구축물 요런 거 5500000 3850000, 그다음에 1760000에 4517150.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서 여기 11번 무형자산 위에 쭉 내려서 11무형자산 위에 3357273, 여기 유동부채의 예수금 6557144 9008382
자동으로 다 되죠. 자본 140806 743 그다음에 손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 매출액 79955 그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16763 977 그다음에 판감 11650 621 그다음에 1143365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 2,900원 그다음에 당기순손익이 52681 506 근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원래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거는 결산하고 난 다음에는 이 차변과 대변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왼쪽 오른쪽이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안 똑같아. 지금 뭔가 입력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 맨 처음 걸 입력을 안 했네요. 여기 1번 현금 196881289 그다음에 122083923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가서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은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끝자리가 1씩 달라요. 끝자리가 이제 여기 엑셀에서는 완전히 똑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원단위 절사하는 거 뭐 소수점 계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쪽이랑 완전히 똑같지 않으면 나중에 오류가 떠가지고 제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이제 1원 차이니까 이거는 좀 인위적으로 좀 맞춰야죠. 그래서 위에 뭐 다른 걸 좀 건드려도 되겠지만 그냥 자본금에서 여기 자본금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부족하니까 이쪽을 1원 늘려주면 돼요. 이 정도 보정은 문제 없겠죠? 일단 자본금은 세금하고 상관없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왜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뭐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차 있는 거는 이렇게 보정을 해주고 등록하기. 확인. 올라가서 볼 게 있나? 뭐 이제 요 왼쪽 오른쪽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 요거 밑에서 본 숫자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차변 대변 합계 똑같고 차변 대변 잔액 똑같죠. 작성 완료.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복식부글에서 사업소득을 계산했고 그게 5,200만 원이 나왔죠. 그리고 밑에 원천징수 명세는 이제 우리가 원천징수 떼이고 돈 받은 게 있으면 이거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3.3% 원천징수 떼이고 돈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이걸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3.3% 받은 걸 이렇게 돌려받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 방법은 제가 이 밑에 영상의 뒷부분에 자세히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고 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여기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가져오기 요거를 클릭하셔서 조회되는 게 있으면 그거 넣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눌렀는데 뭐 조회되는 게 없다. 그러면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제가 아까 처음에 사업장 명세서 입력할 때 여기서 사업장 명세서 넣었을 때 여기서 수정 누르면은 제가 아까 이 기장의무를 간편장부 대상자로 했잖아요. 그리고 복식장부로 신고했잖아요. 그러면은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해볼게요. 지금 산출세액이 6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0% 하면 12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대신에 요거는 최대 100만 원까지만 해주는 거라서 100만 원 세액공제 받는 건데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세액공제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세액공제 뭐 메뉴가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2회 세액공제 눌러볼까요? 여기 기장세액공제 요겁니다. 기장세액공제 요게 여기 있죠. 표 누르면은 좌측 2월 결손금 탭에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 여기에 기장세액 공제 신청성 시 자동에 입력을 여기서 하는 거네요. 2월 결손금 탭에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명세 여기서 하는 거네. 요거 눌러서 왜 여기다 넣어놨지? 그러면은 여기에 어딨냐? 여기 있죠. 기장세액 공제 신청서 요거 누르면 됩니다. 요 사업장에서 지금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입력 수정 누르고요. 밑에다가 총수익 금액 얼마냐? 이거 좀 자동으로 좀 왜 좀 해주지. 일일이 입력해야 되네요. 네, 그러면 일단 총수익 금액은 제가 따로 적어왔는데 81099,004 이렇게 되고요. 종합소득 금액은 여기 있죠. 52681,506 그 다음에 기장소득 금액은 이 복식장부로 계산한 소득 금액이에요. 그게 이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 52681,506 만약에 다른 소득 들도 있으면 지금 요 사업장을 복식장부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셔서 요 사업장의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 그 금액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여기 있죠. 산출세액 요 금액 쓰시면 됩니다. 요 금액가 6523561 그러면은 짠 하고 130만 원 계산되죠. 요거의 20% 그런데 공제 한도액이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만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하기 누르고 작성하기 누르면은 이제 여기 세액공제에 100만 원이 뜨겠죠? 바로 세액공제로 넘어가네요. 100만 원 떴고 여기 밑에 2회 세액공제에 100만 원 들어갔고 눌러보면은 여기 기장세액공제에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복식장부로 신고해서 100만 원 세액공제도 받고 그래서 세금이 400만 원이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신고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지금 장부로 계산을 하니까 실제로 사용한 경비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소득이 5,2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업장의 소득을 만약에 기준경비율로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대충 해볼게요. 그 기준경비
기준경 비율로 신고하는 자세한 방법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요거 지워버리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기준경 비율로 이 사업장의 소득을 계산하면 눌러가지고 일단 기준경 비율 명세에서 입력 수정 누르고 밑에 총수익 금액 추가 예. 그러면은 기준경 비율은 소득이 최대 3,100만원까지 나온다.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보세요. 그래서 이 밑에서 주요 경비를 더 넣으면은 소득이 더 줄어들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제가 경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 최대값, 기준경 비율로 나올 수 있는 소득의 최대값인 3,100만원 요걸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벌써 아까 복식장부로 계산한 거, 그러니까 간편장부든 복식장부든 장부로 계산한 거는 소득이 5천만원이었는데 이 기준경 비율로 하니까 3천만원으로 확 줄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적용을 하면, 완료를 하면 소득이 3천만원으로 됐고 제 납부할세액이 170만원. 아까 세액공제 넣은 건 이제 날라갔고요. 그래서 아까 세금이 세액공제 100만원 받아도 400만원을 냈어야 되는데 장부로 안 하고 기준경 비율로 하니까 세금이 170만원으로 200만원 이상 줄었다. 근데 이게 끝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사업소득은 장부로 신고해야 되는데 장부가 없을 때 추계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계로 신고를 하면 장부를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냅니다. 이걸 무기장가산세라고 하고요. 이 무기장가산세도 세율이 20%예요. 이 산출세액의 20%. 근데 지금 산출세액이 320만원 정도 되니까 20% 하면 한 64만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가산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가산세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하죠. 가산세 숫자 눌러가지고 입력하려면 아니오 눌러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무기장 있죠. 요거 눌러서 여기서 계산해보기 누르고요. 밑에 계산하기 적용하기 그러면 63만 7천원이 가산세로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다. 여기 작성 완료 누르면 들어갈 거예요. 예 하면은 여기 가산세로 나와라. 되게 느리네. 예, 63만 7천원 나왔고 그래서 이 가산세까지 내도 납부할 세금은 230만원입니다. 복식장부로 했을 때는 400만원. 만약에 복식장부로 안 하고 간편장부로 하면 500만원. 그죠? 그 500만원이 200만원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소득이 줄었으니까 5천만원이 3천만원으로 줄었으니까 이게 사실 업종마다 다르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실제로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가산세 내면서 기준경 비율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홈택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입력해보고 어떤 게 유리한지 한번 확인해봐도 좋겠죠? 이런 거를 세무대리인 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세무대리인 분들이 맡아서 하는 매장들이 많다 보니까 놓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냐면 세무대리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부로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부로 신고하고 그냥 제출해버리면 이렇게 세금을 한 200만원, 300만원 아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놓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맡기시는 분들도 한번 확인해보고 나중에 세무대리인 분들이 이렇게 신고해 주실 때 신고서 보내주시잖아요. 그거 보고 만약에 장부로 하셨다 그러면은 말씀드리면 되겠죠. 이거 제가 확인해보니까 기준경비율로 하는 게 더 유리한 것 같다. 바꿔달라 그러면 당연히 바꿔주실 거니까 그렇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복식장부로 사업소득 계산하는 거 입력하는 거 알려드린 거고요.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면 여기서 사업장 명세를 더 눌러가지고 이제 소득 내용을 더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또 입력하시면 되는데 요거 하는 방법은 제가 이 위에 있는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을 다 입력하고 나면은 이제 밑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뭐 이런 거 입력해야 되니까요. 요거 하는 것들도 이 위에 이 영상 참고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막히는 거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